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무려 4만 명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영상 하나면 과거에는 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완화된 수급 조건들이 무엇인지, 나아가 2026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그동안 복지 문턱을 높였던 숨겨진 걸림돌들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어려운 이웃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가장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를 둘러싸고 복지 사각지대라는 안타까운 그림자가 늘 존재해왔습니다. 나는 정말 힘든데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낡은 차 한 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탈락했다는 등 복지 문턱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복지 제도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 채널명은 늘 생각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수급 조건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그 혜택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2026년에 더욱 확대되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4만 명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2025년에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앞으로 2026년에는 어떤 희망찬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과거의 기준으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수급 조건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여러분이 버는 월급이나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예를 들어 집, 땅, 자동차,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609만 원입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주로 수급자의 직계혈족 자녀이나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조금만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연 1억 3천만 원 이내여야만 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에 대폭 완화된 것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잠시 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완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액은 매우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바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여러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의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95만 1287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95만 1287원에서 100만 원을 뺀 95만 1287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귀가 번쩍 뜨일 2025년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 소득 인정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기존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기준 자체가 올라가면 과거에는 수급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새로이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더 넓게 연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자녀의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낡은 차 한 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1600cc 이하 차량만 허용되었고 차량 가치 기준도 매우 낮아 오래된 소형차라도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차량 가치 기준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할 때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실제 차량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동수단이 꼭 필요한 분들이 차량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 기준 완화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액이라도 근로 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시려는 노력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분들에게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소득공제 범위가 늘어나 실제 버는 돈보다 소득 인정액이 더 적게 산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복지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희망찬 제도 변경, 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둘째, 방문 신청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에 대해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몇 가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 조건이 충족되어 수급자로 선정되면 놀랍게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선정되었다면 9월분 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다 보면 그만큼 혜택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34세 이하 청년으로 변경되며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며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매우 희망찬 소식입니다. 이 또한 소득 인정액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생계급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 변화를 통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 혜택을 찾아보실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부터 대폭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2026년 더욱 확대될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희망찬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그동안 복지 혜택 문턱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몰라서 혜택을 놓치거나 어렵다고 지레짐작하여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러분 또한 그러한 지원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일수록 소중한 혜택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나만의 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웃분들에게도 이 유용한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걱정 없이 정부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